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자 또는 다면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기로에 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의 계열 분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연이은 매도 속에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조민웅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연이은 매도세 속에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36포인트, 0.22% 하락한 1980.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기 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되며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도 1980포인트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987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497억 원, 기관은 53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기계, 전기가스 등이 1% 넘게 떨어졌고 섬유회복과 통신, 서비스업 등이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5.03% 오르며 기아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6위에 올랐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0.83% 떨어졌고 엔저 우려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상장 후 거래를 시작한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요? 네, 지주회사 전환으로 분할 재상장된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가 거래 재개 첫날 시장 예상과 달리 모두 급락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초가 8만원보다 10% 하락한 7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시초가 5만 6천원 대비 14.29% 급락한 4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초 사업 자회사인 종근당의 경우 기존 의약품 출시, 판매 사업을 이어받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주회사인 종근당 홀딩스에 대해서도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의 주가가 이날 예상과 달리 크게 빠진 것에 대해 분할 상장으로 코스피 200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김태희 NH농협증권연구원은 종근당의 경우 분할 상장 전 주가가 급등한 데다 코스피 200에서 제외되면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하름 하나대투증권연구원도 아직 종근당 홀딩스의 사업 모델이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은 데다 자회사인 경보제약의 실적 전망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큰 규모의 매물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의 실적 전망이 좋은 만큼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종근당의 개량 신약인 텔미누브의 판매량이 계속 늘어 내년 종근당의 매출액은 올해보다 14% 증가할 것이라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로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근당 홀딩스도 종근당으로부터 경영 자문료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데다 자회사 가치 상승으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적정 주가인 5만 6천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관련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태 재균형 정책이란 미국의 외교, 군사 역량을 아시아에 집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동북아 방문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다자 또는 다면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강요회담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무역 다자주의 원칙과 WTO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중국이 동시에 다자 또는 다면 협상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오 상무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견지해온 WTO 협상 틀 고수란 기본 원칙에서 탈피했음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기로에 섰습니다.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이 공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 7개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리자 전국 150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에 대한 1,000억 원 안팎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장에는 영향이 없지만 워크아웃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채권단은 군인공제회만 채권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며 자금 지원 및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놓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 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 어음 사태 이후 독립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계열 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FNI와 우리파이낸셜의 인수 대상자로 대신증권과 KB금융그룹이 유력해졌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우리FNI와 우리파이낸셜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신증권과 KB금융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입찰 가격을 비롯해 자금 조달 계획, 계약서 요구 조건, 인수 후 경영 능력 등 비가격 부문의 조건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과 KB금융은 오는 9일부터 3주간 확인 실사를 하게 되며 본 계약 체결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됐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각 산업별로 올해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한창입니다. 의식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유통업계에서도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트렌드를 서둘러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의식주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또 내년 유통업계에서 예상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한 해 우리 유통업계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굉장히 계속된 불황으로 소비자들도 힘들고 유통업체들로서도 물건이 안 팔려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올 한 해 유통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모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제발 올해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과 기업이 굉장히 많았죠. 안타깝게도 불황은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재빠르게 감지해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트렌드가 바로 1인 가구의 부상입니다. 다시 말해 홀로 살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의 지갑을 공략하라. 유통업체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요즘 TV를 보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 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보고 있자면 남일 같지가 않던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들이 우리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용량 상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에서 소용량, 소포장 상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불황 때문에 대다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렸는데 편의점은 오히려 올 한해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팔린 품목에서도 1인 가구의 파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제 편의점 업계가 내놓은 올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2리터짜리 생수와 봉지면이 올해 새로 진입한 게 눈에 띕니다. 0.5리터 생수나 용기면과 달리 2리터 생수와 봉지면은 장보기용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간편 조리식, 소포장 반찬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1인 가구 소비 덕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할인 매장, 대형마트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트렌드에 한창 뒤떨어지는 소비자군요, 그러면은. 자, 이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4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인데다가 앞으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자, 그럼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략을 달리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용량 판매 대표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대형마트들조차 1인 가구를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 하면 떠오르는 게 묶음 상품, 대용량 상품입니다. 하지만 올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그동안 라면이나 생수처럼 묶음으로만 팔던 상품을 낱개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구나 소품 코너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형 상품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인터넷몰 역시 1인 가구를 위한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올해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1인 가구, 이 밖에도 내년에 유통업계를 주도할 트렌드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오픈마켓의 대표 주자인 옥션이 올해 히트 상품과 트렌드를 토대로 내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해 내놓았습니다. 모바일, 국산 신선 먹거리, 불황형 저가 상품, 초니치, 이슈 동조화, 알림이 서비스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매두사라는 단어로 시장을 예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니치족과 이슈 동조화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데요. 초니치는 영어로는 울트라니치, 다시 말해서 틈새 시장이 더욱 정교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초니치에 해당되는 상품이 올겨울에 강타했는데 바로 캐나다 구스입니다. 방한 의류 중에서도 패딩 중에서도 수입 고가 패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며 성공한 상품이죠. 이런 초니치 상품을 찾으려는 시도가 내년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슈 동조화의 대표 상품으로는 짜파구리, 군대리아 등의 먹거리 상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옥션은 예상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중국의 위슨사와 공동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의 몫은 61%인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는 현대건설 지난해 매출의 1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카드가 내년 초 업계 최초로 콜센터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듭니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에 달하는 콜센터 계약직 사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자회사는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주식회사로 삼성카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 판매 관리자의 자격, 병행 수입 품질 검사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는 경우 매번 해야 했던 품질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 수입 화장품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GM 토스카, 포크스바겐 티구안 등 10개 차종 19,90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스카 2.0 LPG 14,260대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포크스바겐 티구안 2.0에서는 전조등, 방향 지시등, 안개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리콜 여부는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립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